이런 학생에게 당장의 어떤 대학 입시나 취업같이 뭔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은 이 학생들한테 씨알도 안 먹혀요. 당장 그걸 왜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릴 때는 호기심도 많아서 얘 혹시 영재 아니야? 우리 애가 영재 아니야? 막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해보신 그런 아이가 막상 학교 공부에서는 이 두각을 나타내기는커녕 흥미도 못 느끼고 성적은 바닥치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부모님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얘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도 비행은 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달래시기도 하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마음 비우시고 돛닦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오늘 이런 고1 남학생을 제가 공부를 이끌어낸 그런 상담 사례를 공유하면서 어머님들의 그 비우셨던 마음에 제가 다시 좀 희망의 불을 지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고1 남학생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 먼저 들어보죠. 박사님의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고 사연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면도 보였고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관심을 두는 편입니다.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Y 화학이라는 교육용 만화책을 흥미있게 읽었는지 그 후에는 책도 과학 쪽의 책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과학 관련 교육을 이것저것 재미삼아 시키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도 90점대 초반이기는 해도 A, B 정도 성적이 나와서 계속 이 정도로는 공부하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정말 성적도 더 안 나오고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던 과학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니 흥미를 잃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에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중간 학기말고사에서 그나마 수학은 2등급이 나왔지만 다른 과목의 성적은 현실로 여겨지지 않는 점수라 내신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잘 보내서 지금이라도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에 의욕 잃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렇게 어머니 애를 태우고 있는 이 아들의 사연도 한번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땡땡땡입니다. 학업과 진로 관련하여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했을 때 짜증과 기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뻔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혹시라도 뭔가 내 문제를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부에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암기 과목은 지루하기만 합니다. 저는 수학이나 과학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좋은 대학교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싫어지기만 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만 받고 정작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화학과 관련된 연구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과학 성적이 80점 겨우 넘는 점수입니다. 우리 학교가 내신이 좀 빡센 학교라서 그 점수로는 5등급이 나와버리니 이제 그 꿈이 나한테 맞는 꿈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더욱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꿈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자, 학생 사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어머님들이 야, 너 진짜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하거나 뒤통수 꿀밤 한 대 콱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니만 답답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도 이런 상황을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학교에 가면 이렇게 공부 포기한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건실에 이렇게 출근 도장 찍고 거기서 시간 보내는 애들도요. 공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단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고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생도 어머님 못지않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또 걱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WPI 성격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학생은 호기심이 많아요. 엉뚱하기도 하고 상상력도 좋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조심성도 같이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소심하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자신의 이런 감정적인 변화 이런 데도 꽤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뭔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고 싶고 또 신기한 거, 뭔가 추상적인 거 이런 거에 마음이 많이 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과학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거나 신기한 거 이런 거에 마음이 끌리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현실적인 이유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학생에게 당장의 어떤 대학 입시나 취업같이 뭔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은 이 학생들한테 씨알도 안 먹혀요. 당장 그걸 왜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리고 LSI 검사 결과를 봐도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시키는 거 따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검사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부를 엄청 빡세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부담으로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면도 있고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보면은 그저 좀 의욕이 없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조용히 있으면서 선생님 말에는 별 신경을 안 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이 학생의 마음속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검사 결과만 보고도요. 야, 이거 쉽지 않은 고난도 케이스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생들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뭔가 어른들이 보기엔 어설프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만들어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엽죠? 저만 귀여운가? 다른 분들은 답답하실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어설프긴 해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당돌하게 얘기하는 이런 학생들이 항상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그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생각을 딱 만들어 갖고 있어요. 견고하게. 그래서 이런 학생한테 대학을 가야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이유를 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있거든요. 그 사연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이 학생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과목 공부해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어나 사탐 이런 거 다 암기 과목인데 외우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공부 왜 하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억지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상담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해결책을 줬어요. 라고 해결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상담 과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 포인트 1.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이 학생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좀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해 라고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화학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하고 체크를 좀 해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 알아보신 게 없었어요. 단지 화학에 대해서 이 호기심과 흥미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결합할 때 발생하는 현상 있잖아요. 막 폭발도 하고 거품이 부글부글 솟아도 오르고 그런 거 되게 재미있어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떤 능력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좀 조사해서 다음 상담 때 가지고 오라고 과제를 줬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못 찾았어요 할까봐
어디서 찾아야 될지 이 한국화학연구원 사이트에 가서 찾아라 하고 그것까지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진짜 두 번째 상담에서 올 때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이 학생이 이제 화학연구원이 되려면 최소 석사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리고 막 실험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논문도 읽고 심지어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면 논문을 읽고 쓰고 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읽기 잘해야죠. 이해력 좋아야죠. 그리고 쓰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학생한테 제가 야, 너 그러니까 읽기, 쓰기, 그 문해력 이런 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이 학생이 또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이 학생은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이제 수능 기출 중에 이 화학에 대한 비문학 문제에 있는 지문을 따로 준비를 해서 읽어보라고 줬어요. 이게 무슨 그 스펙트럼, 플라즈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이렇게 뭐 실험을 안 하고 뭘 알게 되고 뭐 이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걸 읽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이거 어렵지. 그러면 너 요 문제로 한번 풀어볼래?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지문에 딸려 나온 문제를 풀게 했어요. 학생이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답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좀. 어때? 이제 나한테 좀 설명해 봐 줄래? 그랬더니, 얼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설명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거 문제 풀면서 얘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봐. 이렇게 시험 문제 공부하고 하는 게 너한테 그냥 맞고 틀리고 점수를 주고 이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네가 이걸 이해하게 되잖아. 그게 네가 공부해 가야 되는 방식이지.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게도 되네요. 상담 포인트 2. 암기 과목은 재미없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믿음을 바꾸기. 이 학생은 국어가 암기 과목이래요. 외울 게 너무 많대요. 그리고 사회도 암기 과목이래요. 그래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국어나 사회에 개념 너무 많이 나오고 자기 그거 다 외우는 거 싫고 재미없고 그래서 자기가 의미를 못 느껴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험 전날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그거 한번 쫙 읽어보고 갔대요. 그래도 자기 공부 안 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법 몰라도 저 한국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국어 문법 왜 배워야 돼요? 자기 나름의 주장을 막 해요.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요, 꽤 어설픈 주장 같지만 이 학생 입장에서는 나름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믿음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질문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너 수학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안 외웠니? 너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외웠지. 곱셈의 법칙 이런 거 외웠지. 그리고 어떤 애들은 수학 문제도 외워서 풀어. 그런 애들한테는 수학 암기 과목이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 애들은 수학 못하는 애들이고요. 예, 국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애들은 국어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야. 라고 했더니 이제 아주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학생한테 너 화학 좋아하니까 화학 원소기호 알겠네? 너 주기율표 알아? 그 He 그거 뭐야? 헬륨이요. 그 헬륨이라고 누가 그래? 나는 RA를 헬륨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죠. 그거는 화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지. 국어 개념도 사회 개념도 다 그런 거야. 그거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한 약속을 외우는 거지. 이게 뭐 외운 것만 물어보는 그런 과목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그렇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외운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를 해야지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사고하는 거, 그걸 알아보는 거거든. 그랬더니 상담 포인트 3. 공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알아주기. 사실 이 학생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도 없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암기 과목 재미없다, 뭐 공부 의미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안하고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너 사실은 그동안 공부 때문에 좀 걱정됐었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너 스스로 자책도 되고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제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좀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앞으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도 좀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좀 재밌어질 것 같긴 할 거야.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 근데 너 수학 공부하는 거 봐. 너 수학 공부하는 과정이 재미있다 그랬지.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수학 풀 때 네가 생각한 게 맞으면 짜릿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이렇게 알아가고 네가 그거 맞추고 했을 때 재밌는 거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야. 네가 처음에 이렇게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적용해서 맞아지고 그러면 재밌어지고 잘하게 되는 거거든. 수학도 처음에 너 배울 때 시간 걸렸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 마음의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다들 이제 이쯤 오니까 궁금하시죠? 아니 도대체 얘한테 이렇게 상담은 해줬는데 그러면 솔루션을 뭘 준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얘는 자기가 이렇게 탐색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요. 공부에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들지요? 자, 보통은 이제 배운 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습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알려줬어요.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문제는 고1 통합사회 24년 산모평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문화의 5가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화의 5가지 요소는 총체성, 변동성, 축적성, 학습성, 공유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외운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문화의 5가지 요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좀 알아지고요.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걸 보고 총체성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에는 총체성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 중에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얘가 이제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자기가 탐구하는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수학을 좀 잘하는데 그 이유도 하다가 막히면 좀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자기가 또 찾아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학을 잘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 학생이 뭔가를 스스로 찾아보면서 그렇게 공부해 갈 수 있게도 해주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은 시험 공부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시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공부로 문제와 친숙해질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죠.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했으면 혼자서 잘해 나가겠죠. 그런데 또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과목마다 또 마주하는 문제마다 어려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조금 지속적인 코칭이 필요하고 특히 조금 더 심도 있는 코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러 오는 횟수도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자주 오게 했고 거의 매번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활용해서 뭘 배웠는지 제가 들어보고 또 질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상담 같은 그런 코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칭이 진행되면서 학생도 정말 이거는 무조건 암기야 라는 생각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리고 국어나 사탐 공부에 대해서 저항은 이제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가 된다는 게 이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요 단계가 지나면 저는 EBS 인강을 보면서 좀 혼자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